오늘은 세트 포인트를 낮추는 음식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제가 미리 예고를 했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한번 잘 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 하죠? 잘하고 있나 먼저 점검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저희 이제 그 5분이 같이 하고 있는 일기 코칭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룹 코칭 중에서 보면은 3주차쯤 됐을 때가 제일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체중이 처음엔 쭉 떨어지기 시작했다가 점점 이게 약간 조금 더뎌지거든요. 체중 감량이 조금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의 변화, 먹는 것을 좀 더 다양하게 해줄 것, 그리고 운동의 변화. 예를 들어 달리기나 뭐 이제 유산소만 했다면 근력 운동을 해주신다던가, 강도를 좀 더 강하게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화를 주시거나, 수면 더 일찍 자는 거. 그 다음에 운동 시간을 저녁 시간이 아니라 아침 공복 시간으로 바꾸는 거. 이런 변화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전까지 좀 잘 안 됐던 게 또 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들을 한번 줘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조언을 드렸고, 자, 그럼 볼까요? 제가 정리를 쭉 해봤어요. 21일까지 잘 내려가고 있죠. 중간에 보시면 이게 블리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정체기가 이미 한번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잘 떨어지고 또 유지하는 단계가 되고요. 에스더님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다가도 다시 내려가는 곡선을 타고 가시고, 태준님은 내려가시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가 지금 약간 정체기에 조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체기에 좀 머물렀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런 변화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사실. 계속 프로그램을 끝나더라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감량해야 될지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더 빠집니다. 정말 놀랍게도. 그러니까 지금이 프로그램 4주밖에 안 남았는데 3주 차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계속 갈 거니까요. 정말 잘하셨다고 먼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난 시간 리뷰를 좀 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트 포인트에 대해서 알아봤죠. 체중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체중의 설정값을 낮추는 것이 다이어트의 핵심이고, 설정값을 낮춰야 그 상태로 평생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체중 10kg, 15kg 빼는 게 중요해요? 아니라고 했죠. 평생 가는 키로수를 맞추는 거,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상태를 맞추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즉 잘못된 방식으로 식욕 억제제로 살을 빼거나 저칼로리식으로 살을 빼거나 운동을 과도하게 해서 일시적으로 살을 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결국 다시 돌아오거나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건 체중이 아니라 세트 포인트를 낮추는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올바른 방식으로 하는 체중 감량은 이 3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거.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고, 세 번째, 생체 리듬을 정상화시키는 거. 이 3개를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한 원래 살던 체중이 아니라 새로운 체중의 설정값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평생 유지가 가능한 체중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체중의 설정값이 낮아지기 위한 3가지 요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식사잖아요. 어떤 음식을 골라야 먹어도 살이 빠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건 다 알아요, 우리 이제. 그죠? 설탕, 과당. 이런 것들 줄여야 된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뭘 잘 먹어야 되는지가 더 어려워요. 지난번에 일반식 해보시면서도 느끼셨지만 식사를 안 먹는 것보다 챙기는 게 더 어려워요. 이미 지난 3주 동안 스위치온 식단을 해본 팀원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모든 종류의 술, 설탕류, 정백당과 액상 과당, 청량음료, 믹스커피, 과자, 사탕, 주스, 당분이 들어간 우유, 딸기우유, 초코우유, 커피우유, 그리고 두유도 당분이 들어간 건 먹으면 안 되고, 트랜스지방, 튀긴 거, 라면, 냉동 피자, 팝콘 또는 튀긴 요리, 밀가루 음식,
빵, 케이크, 파스타, 자장면, 포화지방, 삼겹살, 곱창, 갈비. 포화지방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을 조절해야 된다. 지방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포화지방의 그 비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염분이 많은 젓갈류나 찌개류 등도 해당이 됩니다. 이 살이 빠지는 음식은 원칙이 있어요. 그냥 좋은 음식이 아니라 4가지 원칙이 정해져 있죠. 이게 지난번 세트포인트 그 책에 나오는 이론이고요. S는 포만감, A는 공격성이라고 쓰는데 여기선 지방으로 덜 전환되는지, 그 다음에 영양, 그 다음은 지방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식품을 선택할 거예요. 한번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이런 음식을 선택하라. 자, 포만감을 주면서 영양가가 충분한 것을 골라볼 거예요. 젤리랑 이 샐러리 한 단 비교해 볼게요. 어떤 식품이 더 포만감이 들까요? 대신 젤리는 요거 2개만 먹어야 돼요. 젤리가 뭐 30개 이렇게 아니야. 젤리곰과 샐러리 한 단. 뭐가 더 포만감이 들까요? 그 다음에 요것도 생각해 볼까요? 쌀밥과 돼지고기 수육. 어떤 게 더 포만감이 들까요? 이렇게 음식들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걸 골랐냐? 여기는 샐러리가 더 포만감이 있다고 아마 생각하셨을 테고, 수육이 더 배가 부르겠죠. 오랫동안. 그러면은 이 3가지 재료들의 특징 한번 봅시다. 야채와 버섯, 고기. 이 3가지 다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바로 이거예요. 모두 다 익혔을 때 뭐가 나오죠? 익히면 수분이 나와요. 맞아요. 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한 수분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또 식이섬유가 굉장히 많아요. 얘네들이. 3번째,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이 포만감이 높아요. 자, 그래서 3가지를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수분, 식이섬유, 단백질. 우리는 포만감이 있는 음식들을 고를 때 이 3가지 요소를 기억하시면 돼요. 아, 이게 음식이 충분히 수분감이 있나? 2번째,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나? 3번째, 단백질이 충분한가? 그래서 아까 돌아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수분 있어요? 젤리곰에? 단백질 있어요? 식이섬유 있나요? 이해 가시죠? 무슨 느낌인지? 그렇게 해서 올바른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쌀밥, 식이섬유 약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쌀밥보다는 현미가 더 많겠죠. 그럼 뭐가 더 포만감이 오래 가요? 현미가 더 오랫동안 포만감이 가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음식을. 자, 마찬가지 돼지고기가 더 단백질가가 높으니까 더 포만감이 있겠다. 그렇게 원칙을 세우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3가지 뭐라고요? 수분, 식이섬유, 단백질. 오늘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